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하면서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들은 자연스레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에다가 팔콘, 윈터 솔저, 스칼렛 위치, 블랙 위도우, 비전, 호크아이 등등 모두 열거하다가는 숨 넘어갈 정도로 많은 캐릭터들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팬들은 원작 코믹스인 시빌 워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코믹 스토리 안에서 제작한 이 영상은 바로 그 시빌 워의 이야기를 13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빙에 재미가 들려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어설픈 거 아니까 요건 넣어두시고요. 혹시 이번에도 영어에 자신만만해서 원본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남긴 떡밥들이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11호는 아직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지 않은 히어로 집단인 뉴 워리어스가 사단을 벌이는 것이 발단입니다. 10대 히어로로 구성된 뉴 워리어스는 철딱서니 없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악당을 잡는 뉴 워리어스의 활약을 생중계하겠답시고 현장으로 따라갑니다. 뉴 워리어스가 상대하게 된 악당 중에는 자신의 몸을 폭탄처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진 나이트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과한 채로 공격하다가 그만 나이트로가 폭발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민간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설상가상 근처에 있던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수백 명의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이 모두 TV로 생중계까지 되는 바람에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11호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자녀를 잃은 한 여인은 토니 스타크에게 침을 뱉으며 그를 저주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여인은 그가 어벤져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본망에서 벗어나 복면을 쓴 채로 활개를 치는 모든 히어로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발언까지 퍼붓습니다. 이 여파로 자니 스톰, 즉 휴먼 토치는 밤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둘러싸여 어린이 살인마라는 폭언과 함께 집단 구타를 당하고는 결국 병원에까지 실려가게 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반감을 주체하지 못하자 정치인들까지 나서게 되고 급기야 정부는 이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흔히 말하는 초인등록법안입니다. 초인등록법안이란 더 이상 슈퍼히어로들이 정체를 감추지 못하게 진짜 신분을 밝히고 정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쉴드에 소속된 채로 일종의 공무원이 되어 급여와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야흐로 슈퍼히어로에게 직업이 생긴 것입니다. 이 법안을 놓고 슈퍼히어로들은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로 갈라지고 맙니다. 사실 초인등록법안은 이전부터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원래 아이언맨은 반대했으나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서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스파이더맨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 정체가 밝혀졌을 때 가족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반발했습니다. 데어데블도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삶은 끝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헨리 캐리어에서는 이 당시 쉴드의 수장이었던 마리아 힐과 캡틴 아메리카가 격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힐은 반대를 하든 말든 적어도 한 달 후에는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며 캡틴 아메리카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마리아 힐에게 나로 하여금 매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친구들을 잡아넣으라는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마리아 힐은 그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따르기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발언에 굴하지 않고 캡틴 아메리카는 악당들과 슈퍼히어로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비난하지만 마리아 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쉴드 요원들에게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캡틴 아메리카에게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총을 거두라고 말하지만 마리아 힐은 결국 그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쉴드 요원을 모두 뿌리치고 건물 밖으로 점프하여 달아납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장면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봤던 것과 매우 비슷하죠. 나중에 전투기 위에 타는 것도 영화랑 비슷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이리하여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됐지만 미국 국민들은 백악관을 점거하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극렬한 시위를 벌입니다. 백악관 내에서는 미스터 판타스틱, 옐로우 자켓, 그리고 아이언맨이 대통령과 만나 자신들이 캡틴 아메리카를 책임질 테니 법안을 밀어붙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법안은 통과되고 슈퍼히어로들 중 일부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서야 다시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쉴드가 반대팔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인지 잠시 의문을 품습니다. 반대팔을 이끌던 캡틴 아메리카는 저항군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해 쉴드에게 잡혀가는 다른 슈퍼히어로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이자 친구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토니 스타크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은 높은 인기만큼이나 자신의 신분을 오래도록 숨기고 활동한 대표적인 슈퍼히어로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그런 스파이더맨을 설득하여 무대에서 정체를 밝히게 만들었습니다. 즉,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으나 캡틴 아메리카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캡틴 아메리카는 시크릿 어벤져스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계속해서 범죄와 맞서 싸웁니다. 이것을 본 아이언맨은 시크릿 어벤져스를 저지하기 위해 함정을 팝니다. 그들에게 화학공장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서 모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반대파들이 나타나자 아이언맨은 먼저 자신과 함께 쉴드의 헬리캐리어에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있던 스파이더맨은 자신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두 사람을 말립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캡틴 아메리카는 아이언맨에게 5분을 줄 테니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설명하라고 합니다. 우호적인 행동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는데 이때 캡틴 아메리카는 EMP 장비를 아이언맨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리하여 아이언맨의 수트를 잠시 무력화시키는 것을 신호로 반대파와 찬성파에 있던 슈퍼히어로들은 서로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친구이자 가족이었으며 동료였던 대상에게 공격을 퍼붓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슈퍼히어로가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다시 기능을 회복한 아이언맨은 캡틴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쉽게 몰아붙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캡틴 아메리카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서 미리 자신의 수트에 입력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에게 밀리고 있을 때 벼랑간 죽은 줄 알았던 토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토르가 아니라 리드 리차드, 즉 미스터 판타스틱과 원조 앤트맨인 행크 핌, 그리고 토니 스타크가 만든 토르의 클론입니다. 이 토르 클론은 묠니르를 휘두르며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아이언맨과의 싸움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치명상을 입고 그를 구한 팔콘은 텔레포트 능력을 가진 클록에게 대피하자고 말합니다. 클록이 텔레포트를 시도하는 동안 한때 행크 핌의 조수이자 동료였던 빌 포스터, 즉 골리앗이 토르 클론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파국을 불러오고 맙니다. 이성이라고는 없는 토르 클론이 번개를 골리앗에게 장렬시키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찬성파고 반대파고 할 것 없이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서로 싸웠을지언정 이렇게 누군가가 죽게 될 것이라고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반대파는 후퇴하고 자신이 바랐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본 스파이더맨은 이 사태에 대해 아이언맨을 질책합니다. 골리앗의 사망은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깊은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피터 파커와 행크 핌은 토르 클론을 만든 것이 자신들의 동료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캡틴 아메리카를 따르던 동료들은 그에게 의문을 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단지 자신의 고집을 따르며 구식을 고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급기야 찬성파와 반대파에서는 일부가 팀을 이탈하여 노선을 바꾸고 전향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리드 리차드의 부인이었던 수 리차드, 즉 판타스틱4의 수 스톰은 리드 리차드가 골리앗을 죽인 토르 클론을 만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를 떠납니다. 아울러 스파이더맨도 동료가 죽은 것으로 인해 더 이상은 아이언맨을 지지할 수 없다며 그를 저지하겠다고 나섭니다. 스타크 타워로 온 스파이더맨과 맞선 아이언맨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파로 입장을 바꾼 스파이더맨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둘은 곧 싸움을 벌이지만 스파이더맨도 아이언맨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언맨이 얼마나 얍삽한 놈인지도 알 수 있는데 그가 스파이더맨에게 준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를 통해 모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행히 스파이더맨은 간신히 탈출했으나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퍼니셔가 그를 구합니다. 퍼니셔는 스파이더맨을 캡틴 아메리카에게 데려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틈에 토니 스타크는 네거티브 존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반대파의 슈퍼히어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탈출로 이 사실을 안 캡틴 아메리카는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팀을 이끌고 네거티브 존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토니 스타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찬성파와 함께 반대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성파 내에 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행크 핌인 줄 알았던 사람은 외형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헐클링이었습니다.
찬성파에 있던 헐클링이 반대파를 함정으로 끌어들였고, 이로 인해 위기에 몰린 캡틴 아메리카와 반대파는 네거티브 존에서 풀려난 자들까지 합세한 찬성파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리하여 시빌워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는 또다시 서로를 상대로 무지막지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쉴드와 마리아 힐은 정말 비열하게도 이참에 아예 모든 슈퍼히어로를 네거티브 존에 가둬서 이 사태를 단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리아 힐의 계획을 알아챈 클록은 텔레포트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슈퍼히어로들을 뉴욕 한복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의도치 않게도 시빌워를 더 악화시키고 맙니다. 무대를 옮기고도 전투를 멈추지 않은 찬성파와 반대파는 빌딩 사이를 종횡무진하면서 시민들이 위험한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은 미스터 판타스틱을, 수스톰은 태스크마스터를, 헤라클레스는 토르 클론과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뉴욕과 시민들을 구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반대파를 이끄는 캡틴 아메리카는 마침내 찬성파를 이끄는 아이언맨에게 승리하고, 아이언맨은 패배를 인정하면서 끝장을 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시민들이 달려들어 멈추라고 외치면서 캡틴 아메리카를 막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도시를 박살내고 있는 주제에 돕긴 누굴 돕냐는 반발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캡틴 아메리카는 이 사태를 직시하고 자신들이 악당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짓을 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모두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경찰에게 손을 내밀며 수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전투에선 이겼으나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이것으로 초인 등록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토니 스타크는 마리아 힐을 대신하여 쉴드의 수장이 됩니다. 수 리차드는 리드 리차드에게 돌아갔고, 스파이더맨도 예전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히어로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시빌워가 일단락을 짓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워낙 방대하고 수많은 작가가 있는 마블 코믹스 유니버스는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빌워는 하나의 이벤트였을 뿐 슈퍼히어로들의 정체는 대부분 여전히 비밀로 붙여진 상태고, 캡틴 아메리카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연 이런 이야기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어떻게 다룰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하루라도 빨리 개봉하길 기다려야겠군요.